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에다 저유가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조선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거제시가 새로운 조선소 고용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양식어장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적조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 올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추격으로 이중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과학기술원이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목 상권의 작은 가게와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유라 신도시의 한 상가 골목입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가들이 모여 있어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지만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가게를 들어와주고 이렇게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어디 자구책이 없어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가 경남 곳곳에서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 등 도내 각 지역의 중심 상권 60곳에 3,704개 점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손님들에게 가격을 깎아주고 선물도 줍니다. 각 상권의 개성을 살린 먹거리 타운과 문화 공연,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솔직히 이 한 행사로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소독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안전이 최우선인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 지역 36개 전통시장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최대 30%까지 가격을 할인하고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코로나19와 저유가 때문에 조선업의 일감이 줄면서 중소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선소 고용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때 사업자 부담금을 대신 지급하고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 일자리 안정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선언에 언론과 제조, 서비스업 등 200여 개의 기업들이 동참했고 500여 개의 기업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원 제도입니다. 자금 분양 보증재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50억 정도 이렇게 자금 대출한 게 지금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업체당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주려고 지금. 전주시처럼 거제시도 조선업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조선소 일감이 줄면서 중소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고용 불안으로 내년까지 실직자가 최대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거제시는 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우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해 숙련공 양성과 고용 유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대책도 마련됩니다. 대량 일자리 이탈이 일어나면 지역 경제로 봐서도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회생 차원에서도 이 고용 유지를 위한 상생행 모델은 아주 절실하다. 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 형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일감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의 지원 방향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속도가 중요해졌습니다. 하반기 구조조정이 예고된 만큼 이보다 앞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남해를 포함한 6개 시군은 호우특보가,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교해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창원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5도, 양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진주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6도, 사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30 창원 문화시대 선언이 오늘 오후 7시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 하동소방서에서 열립니다. 합천군부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 부군수실에서 열립니다. 민선 7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있습니다. 제1차 박재삼 문학관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사천시청 8층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적조로 인한 양식어장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적조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여름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적조. 지난해 유해성 적조로 인해 양식어류 220만 마리가 폐사하고 3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동안의 적조 예찰은 실제로 바다에 나가 지도의 움직임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는 수준.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이동을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해 올여름부터 본격적인 적조 예보에 나섭니다. 적조 위치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데 8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지만은 현재 적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는 4시간 이내 적조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범 실시를 하며 자료를 축적했고 올해부터는 3일 전 예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휴대전화에 측정 장비를 연결해 현장에서 흐름을 분석하고 무인 선박과 인공위성 정보를 취합한 인공지능이 적조를 예측합니다. 변동성이 강한 수산 자원의 예측과 평가에 일단 1차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 기술에 이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은 적조는 물론 이상 수온과 해파리 등 다른 해양 재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과원은 인공지능 데이터 축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일반 시민들의 적조 신고도 받습니다. 수과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적조 신고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추격으로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반도체의 성능을 30% 이상 높이는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최지호 기자입니다. 유니스트 혁신소재 연구실에 마련된 플라즈마 유도 장치. 엄지 손톱만한 반도체 칩에 400도의 열을 가하며 전자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유니스트가 영국, 스페인 등 국제연합 연구진과 신소재를 개발해내면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신물질이 갖고 있는 유정 상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서로 이 두 금속 사이의 간섭을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기존 반도체는 회로에 실리콘 화합물을 입혀 열이나 전기 간섭을 최소화했지만 비규칙적 질화봉소를 사용할 경우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반응 속도도 높여 정보 저장 처리 효율이 30% 이상 개선됩니다. 더 작고 빠른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가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으며 삼성전자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핵심 신소재가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기초 연구이지만 스케일업 등 후속 연구가 잘 완료된다면 삼성전자 등 산업계에서 충분히 응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소재 개발과 국산화 K칩 경쟁력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설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8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확진 환자는 키르기스탄 국적의 36살 남성이며 지난 26일 입국한 뒤 거주지인 양산까지 해외 입국자 전용 열차와 구급차로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의 주인과 친구 모두 2명입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 환자는 130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24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자금 수요를 반영해 당초 예정된 규모보다 2천억 원 증액한 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 지점과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3차 도민토론회에서 2차례 투표 끝에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로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부지와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인근 지역,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 27-1회 열필지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3곳 가운데 1곳을 최종 대상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대상 지역을 축소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창원시 구산면 반동과 구복, 난포, 심리에 16,597제곱미터의 허가구역을 2,847제곱킬로미터로 축소해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재지정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